이제 알러지 환자가 폭증하는 이 시기 지금 봄이잖아요. 봄이죠. 네. 항히스타민제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비염약 그 항히스타민제를 30알씩 막 사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비염 증상이 자주자주 있으면은 그냥 항히스타민제로 치료하는 게 아닌 거죠. 기관부 스테로이드가 1차 약제고요. 우리가 스테로이드 하면 나쁜 약 당연히 그렇게 뭔가 되어 있잖아요. 되게 좀 병원용이니까 약국 거보다 세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맞아요. 가장 코를 뻥 뚫어주는 게 이제 오땡땡들, 오땡땡. 뭐 화이땡땡 이런 예, 예. 것들. 그거는 내성도 생길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쓰면은 혈관 수축해서 피가 안 통해서 점막이 이렇게 대사가 되는.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와. 자, 오늘은 환절기만 되면 발생하는 저희 가족도 많이 생기는데요. 비염과 피부 알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를 모셨습니다. 바로 별명이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콧물리에. 맞습니까? 콧물이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처음이네. 처음입니까? 콧물 맛을 다 보고 평가하는 건가요? 콧물색을 평가하시는 콧물 맛이네 이러고 숙성됐어 이러고. 이게 몇 년 묵은 비염인가까지 판단하시는 우리 아산병원에서 알레르기 내과에서 진료를 보고 계시는 권혁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가독자님들께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 알레르기 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혁수입니다. 권혁수의 알러지 스쿨 유튜브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띄워주시고요. 네. 네, 교수님과 함께 알러지 관련된 얘기를 나눌 건데 제가 깊이 말씀을 못 드렸던 게 많은 것 같아요, 교수님. 저희 아이도 그런데 네. 이제 알러지 환자가 폭증하는 이 시기 지금 봄이잖아요. 봄이죠, 네. 예, 이 알러지가 폭증하는데 또 저희 아들이 감기에 걸리면서 이게 콧물이 알러지인지 감기인지 애매한 구석이 많더라고요. 네. 구분하기 좀 쉬운 팁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선은 감기 같은 경우는요. 예. 기본적으로 콧물 자체가 이제 처음엔 물처럼 나오다가 예. 이제 두 번째 주는 끈적하게 나가잖아요. 예. 근데 실제 그 콧물이 2주를 넘지는 않아요, 대부분. 물처럼 나오는 콧물이 일주일 넘어간다. 예. 그러면 이거는 사실 비염, 알레르기 비염 가능성이 많죠. 또 하나는 이제 많은 경우 감기 같은 경우는 목이 좀 아프거나 항상 열 나는 건 아니지만 예. 열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건 동반되지는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데 가렵고 뭐 눈 가렵고 이거는 사실 감기엔 동반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눈이 자주 가렵다 이것도 역시 알레르기 비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내가 물처럼 나는 콧물이 한 3, 4주 이상 가고 자주 발생하고 소위 말해서 생각엔 감기를 달고 살고 눈도 가렵다. 이거 대부분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알러지가 있다가 감기로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연관성이 있을까요, 교수님? 기본적으로는 알레르기 비염이 심한 분들은요. 예. 이제 코에 면역이 떨어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항바이러스 면역이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감기에 취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자체가 아주 크진 않고요. 그냥 비염과 대부분 감기가 증상을 헷갈리니까 많은 분들이 감기를 매일 달고 살아 이러면서 이제 더 걸린다고 맞습니다. 생각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그냥 좀 다른 병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감기도 우리가 독감이 있고 일반적인 감기가 있는 것처럼 비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네. 그래서 우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봄철에 막 꽃가루 미친 듯이 예. 날릴 때 나오는 게 이제 전형적 알레르기 비염이죠. 그래서 갑자기 오면 막 콧물 재채기, 눈 가려움증, 정신없고 이게 대표적인 거고. 근데 이제 이건 검사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알레르기 검사를 하잖아요. 예. 받아본 적 혹시 있으세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네. 너무 건강하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알레르기 검사를 뭐 혈액 검사도 하고 뭐 이렇게 피부 시험 예.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예. 거기서 뭐가 나오고 그 실제로 그 물질이 이제 증상을 일으키는 걸 우리가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제 그런 검사를 해도 알레르기도 하나도 안 나오고요. 특정 물질이 없이 그냥 자주 코 염증 있고 이런 걸 우리가 만성비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들은 대기오염, 미세먼지, 좀 불특정 다수의 어떤 그런 자극들 이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코가 부어오르고 콧물 재채기 있고 이런 만성비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 아닌 비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이거는 이제 약간 기전은 다른데 둘 다 이제 빨갛게 부어오르는 염증이 생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요 카테고리, 요거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특히 이제 어르신 분들이 많은데 뜨거운 거 매운 거 먹으면 막 이렇게 줄줄 흘려서 막 창피하고 러닝 하는 분들. 맞아요. 하다 보면 계속 이러면서 막 이거 콧물 때문에 러닝 못 하고 콧물리를 불러주셔야 되는데. 사우나 가셨을 때도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코가 막히고 온도 예. 변화 아니면은 음식 아니면 자극적인 냄새
이런 거 할 때마다 물처럼 코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사실은 염증이 아니라 코의 자율신경계 문제로 혈관이 이렇게 막 갑자기 확 확장되면서 콧물이 새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또 치료는 다를 수 있어요. 이걸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비염이 진짜 오래되거나 이럴 때 이제 코 점막 기능도 떨어지고 또 연세도 드시고 그러면 이제 코도 그때는 분비물도 안 나와서 촉촉하지 않게 되는 굉장히 건조해지는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제 비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종류는 많습니다. 약국에 저도 근무를 하다 보면은 그 비염약 그 항히스타민제를 하나에 10개 들어있는 거, 그걸 막 3개씩, 30알씩 막 사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 먹다 보면은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내성에 대한 우려도 있으실 건데, 약국용 비염약만 드시는 분들이 어떤 경우에 병원을 빨리 가봐야 예후가 좋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항히스타민제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우선 코가 막히고 비염 증상이 자주자주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항히스타민제로 치게 아닌 거죠. 이건 무조건 코에 뿌리는 비강분 스테로이드인 거를 꾸준히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로 가끔 그냥 콧물 재채기 살짝 있고 그러다가 뭐 약 먹으면 없어지고 그냥 1년에 몇 번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항히스타민제만 가끔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게 연속으로 몇 주 이상 그런 게 있다. 코가 그때마다 막힌다 하면은 무조건 코에 뿌리는 비강분 스테로이드가 1차 약제고요. 매년 이제 임상 지침들이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근데 수년 전부터 이미 비강분 스테로이드는 심한 환자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1차 약제로 안 좋은 사람들 다 써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환절기에 막 콧물 재채기 막 심하게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도 1차 약제로 이걸 쓰면서 추가로 항히스타민제를 증상 개선을 위해서 먹어라 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이 코에 뿌리는 비강분 스테로이드가 왠지 뭔가 이렇게 저 멀리 있는 아주 심각한 사람들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오히려 더 기본약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왜냐면 그게 약국용이 있고 병원용이 있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마 그 스테로이드니까 병원용 말씀하시는 건데 맞습니다. 병원용이니까 약국 거보다 세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걸 교수님께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유를 드리자면은 이 코에 뿌리는 비강분 스테로이드는요. 기본적으로 저 환자분한테 이거 증상 없을 때 쓰시고 있을 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은 1년 내내 코가 안 좋은 분들 또는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있거나 개고양이 알레르기 있거나 같이 키우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그냥 1년 내내 노출이 되는 거예요. 환절기에 좀 더 심할 수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1년 내내 염증이기 때문에 매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뿌려도 괜찮은. 그렇죠. 그래서 매일 뿌리면서 그거를 증상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없을 때도 유지하라는 강조. 그리고 있을 때 써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은 좀 이따 안전성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릴 테지만 코에 뿌리는 거는 환자분한테 제가 비유를 들자면 양치를 갔다고 보는 거죠. 양치 안 하면 염증 생기고 잇몸병 나빠지고 100세까지 이빨 쓰려면은 증상 없어도 아무 증상 없어도 매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안 좋을 때 소염진통제 먹는 거고. 그렇지만 소염제 먹을 일이 없게끔 양치를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코에 뿌리는 것도 진먼지나 이런 거 1년 내내 있으니까 안 뿌리면 염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증상을 그렇게 많이 못 느껴서 그렇지. 그럼 그게 오래가면 코가 흉터가 되고 막히고 코가 노화되고 100세까지 코를 못 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치처럼 없어도 없으라고 쓰고 항히스타민 먹을 일이 없게끔 매일 뿌려라.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되게 뭔가 많이 바뀌었네요. 교수님 그러면은 일부 약국에서 항히스타민제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냥 뿌리는 것보다 먹는 게 안전한 것 같아. 스테로이드가 아니야. 스테로이드 약간 공포증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스테로이드 하면 나쁜 약 당연히 그렇게 뭔가 되게 좀 꺼려지거든요. 꺼려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천식도 마찬가지지만 흡입 스테로이드 천식 환자 평생 쓰잖아요. 제가 알레르기 행진의 주인공이거든요. 어려서 아토피병도 있었고 태어나면서 천식으로 입원도 했고 비염도 있고 약물 알레르기도 있고 저도 약물 알레르기 한 2종류 있어요. 소염제 먹으면 막 두드러기 난리 나고 항생 먹으면 발진 나고 그러니까 다행히 식품 알레르기가 없어요. 진짜 그게 그래서 행복합니다.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행인데 어렸을 때부터 저도 흡입 스테로이드 계속 쓰고 있거든요. 지금도 쓰고 있어요. 오늘도 코 뿌리고 왔어요. 전혀 그래서 티가 안 나시는군요. 그래서 저도 뭐 러닝도 하고 등산도 하지만 없을 때 없으라고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 뭐 이렇게 다양한 코에 뿌리는 게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해서 뿌리면은 이렇게 나와요. 요거를 코에다 뿌리는 건데 요 한 병을 제가 이제 환자한테 과장해서 제가 이거 원샷 한다. 원샷 해도 99% 이상. 정확히 말하면 요 성분은 거의 99.9%가 간에서 분해돼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코에 뿌려도
간에서 분해가 없으니까 전신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먹는 건 다 네. 우리 간을 통해서 온몸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아하. 그다음에 코에 뿌리는 건 이거는 전신이 아니라 바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먹으면은 온몸에 그 몇 리터 되는 피에 섞여서 희석된 게 그때 코를 살짝 지나갈 때 그때 약 던져주고 일부만 가서 효과를 보는 건데. 그렇네요. 그런데 네. 이거는 진하게 코에다가 바로 뿌려서 바르고 전신감을 보내니까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환자분한테 그래도 안 좋은 거냐 하면은 이제 무좀약 얘기 드리는데 그 곰팡이 죽이려고 약을 먹으면은 너무 그 힘들죠. 발에 그 피부에 조금 탁 던져주려고 이만큼 먹어야 되고 간에도 부담되지만 진하게 바르는 거 네. 바로 죽이고 흡수도 안 되고 똑같다. 이거 바르는 거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거죠. 이건 번역수의 뇌피셜이냐. 사실 이게 수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논문 중에서도 이제 종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논문을 다 종합해서 또 보는 논문들도 예. 있는데 그 많은 연구들에서 첫 번째는 소화에도 장기적으로 써도 안전하다. 뭐 킥하는 거 문제도 없고 전신 영향도 없고 만 2세, 3세에 보통 FDA에서 허가가 돼 있거든요. 그럼 코 점막 쪽에 닿아도 문제 없는 건가요? 뭐 없습니다. 얇아지거나. 그거 이제 좀 코피의 위험은 살짝 높아질 수 있는데 살짝이요?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임산부도 안전하다. 임산부가 안전하면 정말 안전한 거네요. 안전한 거죠. 네. 어차피 몸에 들어가지도 않고 태반 통과도 못하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노인들도 안전하다니까 이건 연구 결과로도 안전성은 증명되어 있는 거예요. 단 코피는 좀 날 수 있어요. 코피요. 근데 코피는 원래 비염 환자들 코 파고 이러면서 비염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코피 나면은 약간 멈췄다가 쓰시면은 또 괜찮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단히 안전한 편인 거고 그렇다면은 비염약도 먹는 것보다는 이 스프레이로 관리하는 게 첫 번째 가이드 맞습니다. 특히 코 막히는 동반된 비염은 무조건 이걸 써야 돼요. 좀 더 나가서 교수님 비염을 관리하기 위해서 특히 코 막힘에 약국용 비충혈 제거제를 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거랑?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분명히 처방전이 필요한 스테로이드라서 아마 그럴 건데 그렇죠. 되게 안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거 사실 미국 가면은 OTC 예. 약국에서 파는 거니까 네, 슈퍼에 맞습니다. 네. 그냥 널리 팔는 거 네, 안전성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전문 약품이죠. 예. 약국서 그냥 파는 거는 이제 코에 뿌리는 식염수 스프레이도 있고 네. 약간 좀 보습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 네. 것들은 사실 뭐 안전하죠. 네. 근데 이제 가장 코를 뻥 뚫어주는 게 이제 비충혈 제거제. 오트리 특히 뭐 옥시 오땡땡들 오땡땡. 뭐 화이땡땡 이런 예, 것들. 예. 그 이제 다들 옥시메타졸린이나 이런 비슷한 예. 약들이거든요. 네. 결국은 점막이 부어 있으니까 네. 이 염증들이 부었는데 염증은 스테로이드는 염증 자체를 좋게 해서 이거를 좋게 해주는 거고 네. 걔는 그냥 강제적으로 여기 있는 부어 있는 혈관을 쪼그라뜨려서 예. 점막을 쪼그라뜨려 주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코는 뻥 뚫리고 시원하죠. 네. 근데 이거는 약사님들이 보통은 이거는 5일 이상 쓰지 마세요라고 무조건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거는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연구 결과들에서 그 코를 뻥 뚫어주는 약을 매일 쓴다. 그러면은 보통은 열흘 이상 쓰면은 벌써 내성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 달 이상 계속 썼을 때 그걸 끊으면은요 코가 다시 더 막혀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정도 됐고 이걸 해서 쪼그라뜨렸는데 다시 이걸 중단하면은 원래 상태로 그냥 막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부어오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약물에 의한 비염이라고 따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내성도 생길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쓰면은 코의 점막의 기능도 떨어지고 코의 그 섬모나 이런 것들이 깎이고 판판해지면서 굉장히 코가 망가져요. 그래서 그걸 수년 동안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진짜 맞습니다. 예. 그리고 혈관을 수축하다 보니까 일부 연구 논문들에서 보고된 거는 혈관이 수축해서 피가 안 통해서 점막이 이렇게 괴사가 되는. 점막층이 얘가 그거야말로 얇아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그렇기 때문에 가끔 쓰는 거는 좋지만 이거를 꾸준히 쓰는 건 아니고 오히려 비감부 스테로이드를 꾸준히 쓰는 게 좋은데 그럼 환자분들은 왜 그 약을 좋아하고 이 약은 안 쓸까? 사실 이런 비감부 스테로이드에 제가 볼 때 90% 이상은 쓰레기통으로 버려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전문약품이기 때문에 병원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귀찮아 병원 가기. 그래서 우선 약국서 사 먹고 네. 병원 가서 꾸준히 쓰는 건 머리로 알아도 안 가시는 분들이 많겠고요. 두 번째로는 얘는 썼을 때 바로 효과가 없어요. 우리 보통 코 뻥 뚫어준 비충혈 제거제는 걔는 탁 순식간이죠. 하면 갑자기 예. 뻥 뚫면서 너무 좋아 이렇게 되잖아요. 특히 코 막혀서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냥 쓰고 바로 주무시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뿌려도 물만 흐르고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근데 얘는 효과를 보려면 일주일 이상 써야 되고요. 최대 효과가 한 달은 써야지 최대 효과가 납니다. 누적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제 꾸준하게 쓰는데 보통 그렇게 안 하시고 심할 때 써보고 괜찮을 때 안 쓰고 심할 때 써보다가 효과 없어 버리게 되는 네.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염이 있으면 부디 처방받아서 꼭 꾸준히 2주만 써봐라 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유
교수님 덕분에 좀 인식 전환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항히스타민제가 제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 예. 아니고요. 저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근데 주의할 거는 꼭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진짜 쓰면 안 돼요. 감기 예. 때는 잠깐 며칠 쓰는 건 상관없는데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우선은 졸리고 입 마르고 배뇨장애도 있지만 내가 졸리지 않아, 나 오래 먹어도 괜찮아 이런 분도 많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뇌 기능을 떨어뜨려서 이거를 오래 드시는 분들은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고 되어 있고 다양한 뇌 기능에 좋지가 않기 때문에 1세대 항히스타민제 절대로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먹는 거는. 그러면 뭘 드셔야 되냐면 일반 약국에서 먹는 거 대표적으로 세 개 있잖아요. 하나는 펙소페나딘, 알레그땡. 네. 알레그땡. 두 번째는 로라타딘, 클라리땡. 예, 클라리땡. 세 번째는 세트리진, 지르땡. 지르땡. 예. 교수님이 더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데 예. 이것도 사실은 우리 뭐 하루에 한 알로 이제 규정이 예. 되어 있지만 사실 저희 이제 만성 두드러기 이런 임상지집 보면 하루에 4알씩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아. 4알씩 장기 보관도 안전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 갓독자님들 너무 비염 심할 때는 하루에 하나 말고 아침 저녁 2번 드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네. 이 세트리진도 일부 졸릴 수 있고 네. 하면은 로라타인 드셔도 되고 네. 로라타인 졸려올 수 있으면은 제일 안 좋은 거는 펙소페나딘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학생들이나 노인분들은 주로는 이 펙소페나딘 드시라고 이제 권해드리는 아, 거죠. 네. 두 알도 안전하다. 예. 그렇지만 이거 먹을 일 없게 코에 뿌려라. 그게 포인트라고 이해하시면 알겠습니다. 약들약? 그럼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걸 이어가서 이제 비염이 있는 사람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들, 환경을 좀 어떻게 좀 유지해야 되고 코세척도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좀 관리가 될까요, 교수님? 네. 비염이 오랫동안 되는 자, 사람들에게. 우선 오래됐어요. 예. 그럼 이제 코 뿌리는 거는 뭐 기본 전제로 깔고 가고. 요거요? 네. 이걸 끌고 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딱지 피딱지 자주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리고 누런 코갈에 막 뒤로 후비로 예, 넘어가고 예.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약이 아닌 걸로 이제 보자면은 네. 우선 식염수 코세척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런 거요. 그런 거. 그 아내가 심할 때 거의 하루에 2번씩 하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점막에 예. 이렇게 있으면은 현미경으로 보면은 선모들이 있거든요. 그 위에 물을 진짜 상상이 됩니다. 컨베이어벨트처럼 다 이렇게 해서 목 뒤로 넘어가게끔 한 방향으로 쫙 움직이는 시스템이 있어요. 진짜 멋있거든요. 근데 그 위에 이게 만약에 끈적한 게 있다. 예. 그럼 얘네들은 밑에서 이러고 있는데 얘가 안 움직여요. 그러면 얘가 고인물은 썩으면서 균이 자라고 염증이 심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한번 거기 끈적하거나 건조대다 딱딱한 딱지들을 샥 하면 해주잖아요. 네. 그럼 다시 점막들이 위에 있는 액체, 멋있게도 점액들을 흐르는. 샥 흐름이 생기면서 한 번 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관이 막히면은 한번 뚫어주면 다시 쫙 깨끗해질 수 있는 것처럼 흐름을 한번 개선시켜 주는 거죠.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고 오랫동안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비동염이 있거나 그럴 때 이걸 꾸준히 해주시면은 점막 기능이 생기면서 염증 감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대부분은 그렇게 좋은 거야 하면서 이 스프레이는 안 뿌리고 역시 약보다는 이거 이렇게 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얘가 만약에 양칠이다. 얘는 치실하는 정도다. 치실. 하면 좋지만 양칠만 열심히 하는 게 더 좋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무조건 그 비염 심하신 분들은 병원 꼭 가셔가지고 상담 받고 스프레이를 활용하셔야 될 것 같네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렇죠. 요거는 이제 감기 걸릴 때는 또 써도 되고 코세척은요. 요거는 그러면은 가벼운 좀 코가려움증이 살짝 있는 정도도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코가 막혀서 또는 그 코가 여기에 걸려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건가요? 여러 가지 뭐 비염 때도 써도 되고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그냥 일반적인 알레르기 비염, 만성 비염, 감기 다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지만 막상 해보면 귀찮아서 맞습니다. 많이 못해요. 이제 정말 귀찮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것도 못하는데 이것도 그래서 사실 저거를 기반으로 계속하기는 어차피 어렵고 멀쩡한 코에다가 하는 거는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또 어떻게 보면 점액을 씻어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코가 더 건조해진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그냥 염증이 심하고 코막힘 있고 끈적한 거 목뒤 넘어가거나 코가 지저분한 분들은 하면 좋고 감기 환자분들 1, 2주 하시면 정말 좋고 꽃가루 알레르기 비염이 심한데 오늘 외출 갔다 왔다. 예. 아니면 개고양이 털 키우는 집에서 오늘 잔다. 그러면은 코에 묻어 있는 것들을 한번 씻어주면은 원인 물질들을 요 코에서 없애기 때문에 증상 완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 환경은 또 어떻게 뭐 습도나 뭐 침구류 같은 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요것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네네.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알레르기 비염에 진먼지 진드기 원인인 분이 많거든요. 예. 한 뭐 소아 같은 경우는 7, 80%가 진먼지 진드기를 갖고 있고 알레르기 비염 환자 중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검사를 했을 때 예. 진먼지 진드기가 원인이다. 실제 어른들도 비염 처식 이게 제일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침구류 관리를 하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진먼지 진드기는 매트리스 침구류에 드글드글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진먼지 알레르기가 아니다. 예. 그럼 그냥 일반인처럼 하시면 되고 특별히 많이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진먼지 관리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예. 우선은 첫 번째로는 가장 쉬운 거는 그냥 매트리스 커버를 하나 사는 거예요. 커버를요. 네, 그래서 네. 왜냐하면 진먼지 진드기가 크기가 0.2mm 정도 되거든요. 0.2에서 0.3mm. 그러니까 1mm 자의 4분의 1 정도 되니까 네. 사실 그 배양해서 키우면은 쫑 같은 거 이렇게 쪼글쪼글 하는 거 귀엽게 보여요. 되게 귀엽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나요? 친구류나 보면은 여기 다 있죠. 카페트 있고 모든 집에 다 있습니다. 전국에 다 있습니다. 발발. 여기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안 보일 뿐이에요. 아. 신기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거미의 친척이거든요. 그 자체로는 인체에 하나도 해롭지가 않아요. 알레르기가 없는 분들에게는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와 함께 사는 그런 친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그게 이제 죽으면은 가루가 되고 똥도 있고 미세하게 되면 그게 가루로 펄럭 나오면서 눈, 코에 들어와서 이제 막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천식도 유발하고 피부에서 아토피병 유발하고 하니까 이걸 이제 낮춰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미 매트레스에는 수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 시체 가루들이 누적돼서 이만큼 쌓여 있는 거죠. 그럼 매트레스 한번 풀럭 하면 거기서 펑 하고 올라오면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또 그러니까 이제 새 매트레스, 오래된 매트레스든 이거를 매트레스 커버 좋은 걸로 커버를 하면은 안에 있던 것도 나오지도 않고 밖에 있던 것도 새로 들어가지도 않기 때문에 매트리스도 오래 쓰고 오래된 매트리스도 증상 없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재질이 뭐냐면은 듀퐁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타이백이라는 재질이에요. 이거는 이제 여기 그 회사에서 매트리스 커버 만드는 건 아니고 걔네들은 이제 소재만, 그 소재만 예, 제공하는 만들고요. 거네요. 네. 그 소재를 갖고 많은 중소기업에서 이제 매트리스 커버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시면 되고 360도 다 커버되는 거. 밀폐형. 아,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천 소재가 아니라 다른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애들 키우는 집 그냥 사도 좋은 게 방수가 돼요. 애들 오줌 싸도 매트리스에 걸지 않고, 그러니까 공기만 통하고 입자와 물이 안 통하기 때문에 이제 매트리스 보호에도 도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다 보시면 되고, 진먼지 진드기는 60도에서 죽어요. 뜨거운 물에서. 보통 55도 이상 죽는다 돼 있으니까. 상당히 잘 버티네요. 그렇죠. 상당히 잘 버티죠.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세탁기에 60도 있잖아요. 예. 딱 맞춰놓고 그냥 넣고 마시면 됩니다. 친구를. 그래서 보통은 추천은 2, 3주마다 빨면 되는데 귀찮죠. 예. 그래서 이제 더 그걸 편하게 하는 방법은 보통 빨면 또 비누를 놓잖아요. 네. 그럼 비누만 거품 안 나올 때까지 또 우리의 이 피부 또 뽀송해야 되니까 거품 안 나올 4번, 5번 헹구고 네, 예. 3시간 걸리고 2번 다시 안에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비누라는 거는 그냥 내 눈에 보기 하얗게 만드는 거지 사실 그냥 비누 없이 빨아도 99% 이상의 세균은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60도 한 번 빨고 한 번 세척 헹굼 하고 예. 끝. 그렇게 해서 자주자주 하시면은 빨래 그렇게 하면 3, 40분이면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자주 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가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비염천식 있으면은 가습기 틀어야지. 네. 역시 호기질환에는 습한 게 최고야. 하면서 아, 이렇게 점막이 촉촉해져야 그렇지. 되죠. 예.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기본적으로 진먼지들기가 왜 침구리에 많이 사느냐? 걔 먹이가 동물의 각질이에요. 우리 몸에 이거 파고든다는 얘기 아닙니다. 네. 누구나 다 우리 몸은 살면서 하루에 1g에서 1.5g의 비듬을 떨구고 살아요. 아, 상당히 많이 떨어지네요.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스푼으로 우리 가루 영양제 예. 보면 1g 하면은 그거 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애들이. 천소파 이런 데 카페 이런 사람들이 사는데 그럼 물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비듬만 먹고 살지요는 아니고 물도 먹고 살아요. 근데 그 물을 어디서 먹느냐? 공기의 습도를 피부로 흡수해요. 엄청난 능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습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물을 많이 먹고 번식도 잘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50%의 습도가 높아지면은 아주 번식이 잘 되고 가습기 틀어놓은 거는 진먼지들이 배양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집안 습도는 항상 40%, 50도 넘으면 절대 안 돼요. 50%. 40으로. 네. 40 전후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건조하면 살짝 틀어놓을까? 웬만한 집 근데 30%까지 떨어지지 않거든요. 예. 김도 나고 하니까. 그래서 가습기 필요 없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특히 침대 쪽에다 많이 틀어놓거든요. 잘 때 촉촉해져야 되고, 그럼요. 예, 코 마르면 안 되고 입도 마르니까요. 네. 그러면은 없애야 되나? 저희도 있거든요. 교수님 댁은 없으시겠네요? 없습니다. 이런. 그리고 사실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예. 많은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코 이럴 때 사실 그냥 증상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빼고는 실제 병 자체에 이런 가습기가 도움된다는 연구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물을 많이 먹는 게 가래를 좀 더 묽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지 가습기 자체가 가래에 끈적한 걸 묽게 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물 많이 마셔라.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진공 청소 열심히 하셔야죠. 청소 그냥 열심히 하고. 그건 이제 꽃가루도 있고 다 까여 있으니까 이제 빨아들이면 되는데, 청소기도 좋은 걸 쓰셔야 돼요. 그래서 뭐 다이땡 이런 거 명품들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 왜 명품이냐면 기계도 좋고 흡입력 좋지만 좋은 헤파 필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흡수를 하고 나면은 어떤 분들은 먼지통 가득 달 때까지 냅두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이제 진먼지, 곰팡이, 온갖 가루 다 묻어 있는 게 다시 밖으로 나오면서 온몸에 뿌려지죠. 뿌리니까 진먼지 이거 청소하고 나면은 막 집에 눈물 콧물 더 나고 하거든요. 근데 그 나가는 거를 공기청정기 기능처럼 해서 막는 게 헤파 필터. 청소해도 나빠지지 않게끔 하는 건데, 그게 좋은 걸 쓰셔야지만 증상 악화가 없지. 헤파 필터도 레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낮은 등급의 헤파 필터 쓰시면 증상이 또 청소하면 나빠진다. 그래서 좋은 걸 쓰시는 게 추천을 되고, 하고 나면 매일 좀 버려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버려야겠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헤파 필터도 이 매뉴얼 보고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어떤 거는 뭐 얼마 사서 교체를 하라. 어떤 맞습니다. 거는 물에다 한 다음에 건조해라 하는데, 이 몇 년 됐는데 한 번도 이 헤파 필터가 있는지도 세척도 안 한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갓독자님들 네, 우리 꼭 알겠습니다. 세척 좀 해주십시오. 그럼 그건 어떨까요, 교수님? 그 진먼지 진드기를 미는 청소기가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런 걸 해줄 필요는 있을까요? 진먼지 관리하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 뭐 진먼지들이 없앤다는 이렇게 뭐 이렇게 붙이는 패치 같은 것도 있고, 뿌리는 억제하는 스프레이 같은 것도 있고 한데, 다 임상적으로 도움은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오히려 뿌리는 그런 것들은 그 자체가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어서 오히려 추천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침구류 이거 하는 거는 물론 먼지 일부 많은 것들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임상적인 연구 결과에서 그런 것들이 크게 도움된다고는 되어 있지는 않아서 근거는 아직은 부족하고요. 자외선 같은 걸 막 쐬서 죽이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임상적인 연구 결과가 부족으로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거 또 TMA가 될 것 같은데 일광 소독은 어떻습니까, 교수님? 일광소독, 햇빛에 노출이 되면은 죽습니다. 네. 자외선에 죽을 수 있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다 알고 햇빛이야 이러지 않고 천 밑에 다 그네 숨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잘 안 죽습니다. 얘네들이 뭐 세균도 아니고 거미류인데, 햇빛에 말리는 거는 그렇게 도움은 안 되고, 오히려 죽이는 거는 얼리는 건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증상을 느끼는 거는 살아있는 애들이 막 날아다녀서 하는 게 아니라, 시체들이 가루가 돼서 공중에 떠오를 정도, 2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가루가 돼서 증상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살고 있는 애를 죽이는 거 번식에는 억제는 도움되지만 이미 쌓인 애들은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고 헹구는 거는 죽임과 동시에 그 미세한 가루까지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죽은 시체들이 가루들이 알러지를 유발하는 거니까 뭐 죽이는 방식은 별로 중요하진 않겠네요. 맞습니다. 그냥 얼리는 게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애들 방에 있는 인형들 있잖아요. 예. 어떤 건 빨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예. 이제 정기적으로 냉동고에 한 번씩 조그만 것들 좀 넣었다가 빼면은 죽으니까 그 안에서 번식하는 율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인형들 안에 있는 진먼지를 낫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형 얼려라라는 거는 연구 결과에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습도가 높아질수록 진먼지 진드기가 잘 번식하니 제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결로가 생기는 집이라면 사용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는 건가요? 진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제습기를 갖고 한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실제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알레르기 비염이나 호흡기 질환을 또 일으키는 거는 곰팡이가 많은 경우도 불특정 다수의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곰팡이가 많으면은 걔네들에게 그 쾌쾌한 냄새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미생물이 발생하는 그 휘발성 유기화합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화학 물질이에요. 그거 자체가 많은 경우가 호흡기를 자극해서 이제 콧물 제제, 기침가를 유발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냄새만으로도요? 냄새만으로도. 당연히 그 곰팡이 자체 포자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도 생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습한 환경은 이퀄 곰팡이 포자 플러스 진먼지 진드기. 그리고 곰팡이에 대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가스가 되기 때문에 실제 제습기를 해서 한 50% 이하로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것은 다양한 호흡기 질환에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요. 공기청정기도 그럼 도움이 될까요? 공기청정기도 이제 그것도 연구 결과로는 일부 도움이 되는 연구 일부가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증상에 도움이 된다, 뭐 꽃가루 심한 날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예. 얘나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침구류 관리해서 공기청정기를 쓰든 뭐 청소를 하든 이걸 이만큼 줄이잖아요. 예. 사실 코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미 얘로도 똑같은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단 뭐냐, 이게 너무나 많을 때는 이걸 없애는 거는 심한 증상을 막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 결과를 보면 꽃가루가 너무 심한 날,
심한 날. 날 예. 공기청정이 있으면은 그 악화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그 기간 동안에 심한 악화를 줄이고 약의 양을 줄여줬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꾸준한 염증의 양이나 지속적인 환자의 증상 그런 정도는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한 거를 약간 줄여주는 거. 미친 날. 그럼 미세먼지가 심할 때도 살짝 줄여주는 정도로 보면 그렇죠. 될까요? 그래서 뭐 꽃가루 너무 심한 날에 환기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우리가 집안에도 오염물질이 엄청 많거든요. 네. 가스도 있고 이런 데서 온갖 곰팡이 포자 많으니까 그럼 확 들어오면 심해지니까 공기청정이 있으면 그런 심한 날들에서는 좀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하나의 효과를 보면은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많은 약회나 이런 데서 임상지침 권고하는 거는 공기청정기를 살 거냐 말 거냐에서 권하지 않는다.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있으면 좋죠. 돈 많으면. 네. 그렇지만 이제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과가 작다 이건 거죠. 왜냐면은 다시 저의 본 모습으로 돌아오면은 코에 뿌리는 비건모 스테로이드는 이거 하나가 보험되면 몇천 원 안 하거든요. 9천 원? 예, 예. 만 원 안 돼요. 그걸로 이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미, 공기청정기는 사실은 필터값 깔고 몇만 원 하고 꽤 뭐 비싸죠. 100만 원, 예. 200만 원 쓰면서 예. 효과는 이만큼이거든요. 이만큼. 그리고 이거에 우리가 그 매트리스 커버, 청소 이런 거 다 해도 종합했을 때 의미가 있다고 돼 있고 단독 하나하나만은 다 연구 결과들이 조금밖에 효과가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노력을 다 해서 이만큼 얻을 거냐, 네. 한 달에 그냥 9천 원짜리 약 사서 이만큼 효과를 보냐, 그거를 이제 선택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것들 환경 관리를 하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은 심한 경우는 막아줄 수도 있고 네. 같이 하면 좋잖아요. 네. 그렇지만 약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거를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이 딱 하나만 권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실 겁니까? 라고 하려고 했더니 이거였네요. 그렇죠. 코에 뿌리는 거죠. 예, 코에 뿌리는 그 스테로이드 비강 스프레이를 사용하시고 그 외에는 이제 보조죠. 그 다음 단계로 봐야 맞습니다. 되겠네요.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예.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 비강 스프레이를 사용법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교수님도 사용하시잖아요. 저도 매일 쓰고 있죠. 우리의 목표는요. 예. 이게 코 안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거의 부작용이 코피가 날 수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 연구가 보니까 다 이렇게 뿌릴 때 코피는 다 비중격에서 나거든요. 비스듬하게 쌌을 때 말씀하시는 그렇지. 거죠? 이렇게 계속 뿌리면 코피가 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똑바로 뿌리거나 살짝만 틀어라. 너무 이쪽으로 안 가게끔 해라가 이제 추천해 드리는 건데 네. 기본 똑바로 뿌리면 됩니다. 예. 그럼 이게 코란 구조가 사실 옆에서 보면은 뭔가 이렇게 올라가 같지만 여기는 입구고 세시알은 이렇게 평행해 가요. 코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가요. 아주 좁은 통로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뿌리면은 안 되고 여긴 콧등 뼈로 뿌리는 거고 네. 고개를 완전 숙여서 이 뒤통수를 향해서 뿌려야 돼요. 그다음에 얘는 기울이면 또 안 나오니까 예. 얘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스프레이 알잖아요. 네. 관이 밑바닥에 있으니까 똑바로 들고 여기다가 코를 그냥 박는다. 푹 이렇게 똑바로 푹 박으시면 돼요. 그래서 똑바로 해서 두 번 이렇게 뿌리시면 되겠고 전혀 흐르지 않는 건데요. 네.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할 때 마실 필요 없어요. 그냥 마시면 오히려 여기 안 먹고 확 뒤로 여기에 묻어요. 그러니까 마시지 말고 그냥 뿌리시고 흐르는 건 닦고 넘어가면 삼키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좀 더 고급 기술을 보여드리면요. 예. 이게 보통은 이 안에 아래쪽 합의각계라고 하는데 이 통로에서 이 여기 밑바닥 있죠. 바닥에 있는 여기가 제일 많이 붓거든요. 할 때 안으로 들어갈 때 그냥 이렇게 뿌리는 것보다는 저는 이걸 이렇게 들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서요. 그러면 안쪽으로 더 잘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는 똑바로 약간 저 머리 쪽으로 뿌리고 살짝 이렇게 기울여서 아래쪽도 뿌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는 거 방향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고급 기술. 콧등은 들창고 하면서. 그리고 안쪽으로 뿌리지 말고 이렇게. 교수님 한 3번에서 4번 뿌리셨는데 괜찮으신 건가요? 아까 원샷 해도 안전하게.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놀라운 게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넘어가서 살에 걸려요. 물 넘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심령묵은 누런질 것 갑자기 왁 하고 유산균을 예전에 먹게 요즘 유산균을 안 먹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뉼린 파우더를 먹습니다. 이눌린. 두 번째로는 선화이버. 세 번째로는 요거는 이제 약간 놀라실 수도 있는데 를 많이 먹습니다. 이게 강력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얘기하시는 의사 선생님 처음 만나봤습니다. 네. 의사사에서는 영양제를 혐오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외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자입니다, 제가. 왜 그러십니까?